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한국. 기독교계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사랑 목회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이끌어온 GMS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은퇴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구티비 금주의 말씀송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기의 한국 사회를 기독교 가치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 아래 기독교 유권자 연맹이 창립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생명사랑 목회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 이성희 목사는 성경엔 생명과 관련된 구절이 가득하다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처럼 한국교회도 생명사랑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점점 늘고 있는 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멀어졌다는 증거라며 교회가 자살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앞장서 전통과 유행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목회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GMS는 지난 20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한평생 복음 전파에 헌신해온 선교사들의 은퇴식이 열려 감동을 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07년 한국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하면서 한국인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키우게 됐고 교단마다 선교회가 생기면서 해외 선교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장합동총회가 세운 GMS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선교의 명맥을 잇겠다는 GMS는 설립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GMS 20년의 이 흔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로 남아있고 또 그 역사가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귀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GMS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2,500여 선교사를 파송해 국내 교단 중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19가정의 선교사들이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은퇴식도 진행됐습니다. 수십 년간 타국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후배 선교사들은 평생 열악한 선교지에서 오롯이 복음을 전한 이들의 수고를 배우며 세대를 잇는 헌신과 복음 전파를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시행착오를 통해 선교지 이곳저곳에 뿌려진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자라가며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의 선교 사역에 좋은 밑거름과 발판이 되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의 계승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올해 선교계는 지난해의 충격과 고난을 뒤로하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GMS가 제2의 선교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핵심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올 한해 남북관계를 비롯해 교회와 노동인권 등 각 분야의 평화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연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료 발굴부터 분야별 현장의 증언까지 교회협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24년에 사회운동사를 정리한 도서를 발간합니다. 3.1운동 100주년 연합예배도 진행합니다.
예배는 3월 1일 오전 10시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20여 명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작성한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선언문도 발표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8월 중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 포럼이 마련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구티비 간판 프로그램 금주의 말씀송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한 복음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전국교회 순회에 나선 건데요. 그 첫 번째 찬양 집회가 열린 은혜의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복과 영광. 말씀 찬양이 들려오는 이곳은 금주의 말씀송 첫 번째 집회 예배가 열린 해성교회입니다. 금주의 말씀송을 제작한 이민욱 감독은 신나는 멜로디와 쉽게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곡들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비기독인들에게도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찬양 집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학교 시절 해성교에서 성경 암송 훈련을 받았다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을 되새기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중국 등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성교회에 다녔을 때 한 소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말씀송을 만드는 감독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나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은 신나게 찬양을 따라 부르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이 또 노래로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외우는데 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 앞으로 이 말씀송이 더 크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금주의 말씀송은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부르고 외우는 프로그램으로 굿TV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배우 이진우 목사와 아내 이은경 사모, 이민희 양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희 양은 금주의 말씀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속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주의 말씀송은 제10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헌신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송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의 노래책과 어린이를 위한 큐티책을 제작하는 등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로 사회를 정화한다는 목표로 발족한 기독교 유권자 연맹이 창립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유권자 연맹은 기독교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남북 문제와 경제, 동성애 등으로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교회 존립의 근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용재 상임의장은 일부 종교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해 종교 분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유권자 연맹은 전국 목회자와 평신도 등 1,3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법률과 언론, 문화예술 등 12개 분야와 전국 11개 지부가 조직돼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광고회사 댄스가 지난해 10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 6만 명을 상대로 한 인터넷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성별로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여성은 87.9%, 남성은 69.2%로 여성이 동성결혼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0% 가까이 찬성한 반면 50대는 72.5%가 찬성하는 등 젊은 층의 동성결혼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한편 자신이 성소수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지난 2015년보다 1.3% 증가한 8.9%로 나타났습니다.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있던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1995년 뉴욕 로체스터 인근 요양원에서 혼수 상태의 29살 여성이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엔 임신 사실이 비교적 일찍 발견됐고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인지적 관점은 사라지지만 생물학적으론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다만 식물인간 상태로 임신한 여성 중엔 뇌기능이 위험에 빠져 끝내 산모와 아이 모두 숨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여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지난달 스페인에 4,000개가 넘는 복음주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에선 최근 매달 10여 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문을 열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소수 종교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가 5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2만 3천여 개의 가톨릭 교회 교세에 비하면 여전히 왜소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한 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첫 난민 행렬이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남부의 작은 마을 토레 멜리사 앞바다에 작은 돛담배가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엔 쿠르드 난민 51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에 잠에서 깬 마을 주민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난민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마을 시장은 난민 가운데 생후 3개월 된 영아도 포함돼 있었다며 마을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조에 나서는 등 인류애가 발휘된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난민들은 인근 호텔에 수용됐고 이후 난민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바닷길로 이탈리아에 상륙한 난민은 총 2만 3,2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UN 보고서에 나타난 것에 비해 바닷물 온도가 40%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2100년엔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30cm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 기후과학자 연구팀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신호는 지표면보다 바다에서 더 쉽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며 현재 온난화 추세를 막지 못할 경우 80년 뒤엔 해수면 온도가 지금보다 6배나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수도권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조치 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 기류에 의해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초미세먼지는 15일 저녁께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전면 금지에 대한 질문에 70.4%가 찬성, 26.3%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달 경북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중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부동산학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전국 한부모 가족의 85%가 가족 구성 변화 후 주거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가에서 전월세로 혹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집 규모를 줄인 겁니다. 한부모 가족이 된 직후 이사한 이유론 주거비 부담과 상황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거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거 혜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민 미션이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저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2019 한국교회 신년 기도 대성회를 엽니다. 성회 주제는 갈망, 가자, 십자가 앞으로로 정해졌습니다. 강사로는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이 나섭니다. 지구촌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3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자격 요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군필 또는 합당한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해피타임 갤러리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임원 초대전이 열립니다. 세상의 빛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가 국비지원 방송 교육기관인 서초방송 아카데미와 함께 영상음향 제작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음향 시스템 기초 운용을 비롯해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등 음향 제작 전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는 오는 2월 18일부터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